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증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 가장 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은 그것도 보시고 이거를 보시면 증여세에 대한 완벽한 정리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화면 위쪽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전에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공제를 최대한 받으면서 부담부 증여로 넘기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증여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증여하기 좋은 자녀의 연령대, 시기, 그러니까 증여 추정 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증여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자녀한테 5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벌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 그러니까 증여 추정 배제를 아시면 좀 더 속 편하게 발을 뻗고 주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증여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것은 바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입니다. 이것을 배우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넘겨줌에 있어서 고액 자산이면 고액 자산일수록 여러분들이 자금 출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영수증, 차용증, 계약서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꼭 통장 사본, 기록이 무조건 있으셔야지 이게 소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뭐냐면 미성년자, 아니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주부, 이러한 포지션에 있다면 증여 계획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증여를 하려면 30세가 넘은 자녀에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30세가 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30세가 넘어가면은 검사를 잘 안 한다더라, 복불복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30세란 이야기가 도는 것 자체가 이 증여 추정 배제 때문에 이야기가 도는 거고요. 또 이 세대분리가 이제 30세 기준이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한 소문들, 이야기들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주변인들한테 얘기할 때 이 30세 넘으면 똑같이 뭐 복불복이다, 검사를 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배웠으니까 이제는 증여 추정 배제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증여 추정 배제가 뭐냐면 국세청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와 이 채무 상환을 다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라고 추정을 하지 않는데 이거를 바로 증여 추정 배제라고 하고,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2018년 4월부터 또 개정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세대분리입니다. 세대주냐 비세대주냐에 따라서 이 추정 배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녀 30세 이상이고 세대 분리를 했다, 그럼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30세일 경우 2억을 배제해주고 40세 이상일 경우 4억을 배제해주게 됩니다. 요즘 결혼들 늦게 하죠. 남자 같은 경우에 40세 이상 넘어서 결혼하는 자녀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추정 배제가 4억까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세대 분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30세 이상이 1억 2천, 그리고 40세 이상이 2억 5천. 좀 많이 줄죠. 자,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줄 수가 있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500을 증여를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 30세나 40세가 되면은 사회 통념상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은 얘가 벌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입니다. 때문에 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벌벌벌 안 떨어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 타이밍을 맞춘다면은 조금 더 증여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30세, 40세, 연령 기준, 그리고 세대주냐 아니냐에 대한 세대 분리 기준,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안에 들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아예 안 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든 어쨌든 간에 증여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다만 취득하는 자산 가액이 낮은 편이라면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사회 추세 자체가 남자들은 30세 다 넘어서 결혼하고 이 40세 넘어서 결혼하는 자녀들도 많으니까 이 증여추정 배제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자녀가 40세 이상일 경우 세대 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만들고 주택으로 3억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 3억이라는 건 주택 가액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3억짜리 집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이 소형주택들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 서울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3억에 맞춰서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증여의 한 단계적인 계단에 해당하는 건데요. 팁입니다. 원래 개정 전에는 이 30세 이상이면 2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2억짜리 다세대 주택을 활용을 해서 증여세 없이 소명 자료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것을 매도하고 본인의 자산을 합쳐서 아파트를 매입하면 이미 이 다세대 주택 가액만큼은 증여 추정 배제를 받아서 이미 자산이 돼 있습니다. 자녀의 자산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아파트로 점프할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자, 다음은 이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 즉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받으면은 뭐 가슴이 주저앉죠. 무조건 거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 아무렇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이 소명 자료, 즉 서류를 빼먹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100%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34조에 따라서 이 취득자금을 100%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현행 상속 증여세법은 지금 보이는 표와 같이 입증할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80%를 입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취득자금이 10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취득금액에서 마이너스 2억 원. 그러니까 두 케이스를 보면은 최대 입증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은 2억까지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게 들어맞아야 되는데 80% 입증을 못한다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재산이나 소득으로 소명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움직였는지 이걸 다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 안 되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금 출처 대상자가 돼서 세무서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경우에는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 두셨다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실제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 그러면 억울하게 세금을 또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챙겨놔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 띌 수 있죠. 요거를 띄어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 소득신고서, 그리고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이런 거는 이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을 빼니까 이 원천징수 영수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 이거는 이 부채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부채증명서 떼면 되고, 그리고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증명 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유재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한 것을 증빙하는 거는 매매계약서.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 서류. 자, 이렇게 웬만한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챙기기가 쉬운데 이 금전 거래가 제일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 증빙.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이걸로는 소명이 어렵습니다. 예금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이런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여 취약계층, 미성년자라던가 대학생, 연령대가 어린 자녀, 그리고 증여할 재산 가액이 높다. 이러면 준비 철저히 하시고 신고를 무조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증여를 하고 3개월 이내 이 증여세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많게 증여액의 40%까지도 벌금으로 추징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모아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명을 몇 %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작년에 일단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30세 이상 자녀라면은 1억 5천짜리 주택에 5천만 원 더해서 2억까지 안전하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자녀분이 결혼이 멀었다고 해도 미리 이러한 조치를 취해 놓는다면 차후에 2억과 본인 소득을 합쳐서 대출을 활용한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면 여러분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과정 자체가 뭐 샀다 팔았다 복잡하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담부 증여 요거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를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증여 추정 배제를 활용하려면 일단은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라던가 뭐 서울 내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